10월 24일 중국에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마오쩌둥의 맏아들과 연관이 있는데 심지어 마오쩌둥 맏아들의 무덤은 중국이 아닌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완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11월 25일 정오 무렵 북한 평안북도 동창군 지금의 삭주군 대유동 연합군으로 참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했다. 전날 두 대의 P-61 정찰기가 중공군의 위치를 탐지했고 다음날 정오에 남아공 공군 A-26 폭격기가 4개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이 폭탄이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의 맏아들 마오완잉이 숨어있던 동굴 근처에 떨어졌고 마오완잉은 그 폭탄이 폭발하면서 숨졌습니다.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그해 10월 25일 중국 공산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래 꼭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오완잉은 1922년 10월 24일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오쩌둥에게는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이 있었고 10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6살 연상의 러이슈와 첫 번째로 결혼하게 되지만 별 다른 애정이 없어 곧 헤어졌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부속 초등학교 교장시설 은사였던 양장치의 딸 양카이 후이와 재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중 장남이 마오완잉, 둘째 마오완칭은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병으로 고생하다 2007년 사망했으며 셋째 마오완룽은 어린 나이에 고열을 동반한 질병으로 인해 요절했습니다. 아버지 마오쩌둥은 1927년 9월 추수폭동으로 도주하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마오쩌둥의 두 번째 부인 양카이 후이는 1930년 창사 폭동 이후 후난성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마오완잉과 그의 동생 마오완칭, 마오완룽은 작은 아버지인 마오쩌민의 도움으로 국민당의 추적을 피해 상하이로 도주했으나 셋째 마오완룽이 어린 나이에 사망합니다. 상하이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하 보육기관이던 다퉁 유치원에서 양육되었고 마오쩌민 손에 보살핌을 받고 지내게 되지만 마오쩌민 또한 수배를 피해 도주해야 했고 이후 기독교 목사로 위장한 공산당원이자 다퉁 유치원 원장이던 둥제누 집에서 지내게 되지만 둥제누 또한 수배를 피해 우한으로 떠나면서 결국 돌봐줄 사람이 없던 마오완잉 마오완칭 형제는 불황아 신세로 전락하여 매우 빈궁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6년 상하이의 당 인사들에게 이들 형제가 발견되면서 딱한 사정이 알려졌고 국민당의 대대적인 공산당 탄압을 피해 1936년 파리로 건너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갔고 거기서 가명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마오완잉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1년 소련군에 자원 입대하고 1943년 소련공산당에 입당했으며 1944년에는 중위 계급으로 전차중대 정치장교로 배치돼 독일 베를린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마오완잉은 마오쩌둥의 요청으로 1946년 10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올 수 있었고 스탈린은 마오완잉이 귀국을 앞둔 어느 날 그를 초청하여 덕담과 함께 권총한 자료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오완잉은 어느덧 24세의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서 마오쩌둥 앞에 나타났고 마오쩌둥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손색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오완잉은 1949년 10월에 류승민과 결혼했으며 이때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건국 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6.25 전쟁에 파병을 결심했고 이때 마오완잉은 저도 참전하겠습니다.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며 참전 의사를 밝혔고 마오는 과연 내 아들이다. 라며 즉석에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펑더와이 등 군 수뇌부가 그가 죽거나 포로가 될 것을 우려해서 참전하지 말게 해달라고 마오쩌둥에게 부탁했으나 마오쩌둥은 내 아들을 참전시키지 않으면 누가 전쟁터에 간단 말인가 라며 아들의 참전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령원 펑더와이는 마오완잉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마오의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펑더와이는 마오완잉이 소련어에 능통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상자조차 없는 매우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기는 사령부 소련어 통역위원으로 배치했지만 인간의 일이란 알 수 없는 법. 마오완잉은 전쟁에 투입되고 약 1개월이 지난 50년 11월 25일 그 안전한 지역에서 미군 B-56 폭격기의 소위탄 세례를 받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전사에 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첫째는 미군의 폭격에 모두 동굴로 대피하고 있었는데 마오완잉은 이때 본국에서 오는 전문을 받으러 문서 수발실로 가다가 소위탄 폭격을 받았다는 설이고 둘째는 작전처 참모 가오루이신과 통역위원 마오완잉은 아침을 먹지 못했고 이들은 적의 폭격기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
방공호에서 나와 달걀 몇 개로 계란 볶음밥을 만들려 했다 합니다. 한데 바로 이때 남쪽에서 갑자기 4대의 미 폭격기가 나타나 소위탄을 퍼부었고 아침을 먹지 못한 마오와닝 등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계란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려다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10년 중국 시사지 중국 신문주간지에 게재된 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중국인은 마오와닝의 죽음과 관련된 음식이라 하여 마오와닝의 생일인 10월 24일에는 계란볶음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마오와닝의 생일날 중국 파워블로거 요리사 왕강은 계란볶음밥 조리법 동영상을 올렸고 하필 이날에 그런 동영상을 올리느냐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다 하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펑더와이와 총리 저우올라이는 마오와닝의 전사 사실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고민하였으며 결국 한 달 이상을 지체하다가 해를 넘겨 1951년 1월 마오쩌둥이 아닝이는 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저우올라이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마오쩌둥은 망연자실하여 한동안 말이 없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탁자 위에 담배를 찾는데도 한참 동안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사한 이후 마오쩌둥은 다른 인민들도 자식을 전쟁에서 잃었을 것을 생각해 아들의 시신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래서 마오와닝의 유해는 북한 평안북도 회창군에 소재한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 열사령원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한편 20살의 남편을 잃은 류승린을 애틋하게 생각한 마오쩌둥은 며느리를 모스크바 대학 수학과에 유학을 보내고 졸업 후 마오쩌둥의 권유로 1962년 공군학원 교수와 결혼해서 아들 2명과 딸 2명을 낳았으며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는 9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 남편을 추모하러 북한에 자주 간다 하며 북한은 그녀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정성껏 대우한다고 합니다. 마오와닝의 죽음은 중국과 북한 관계를 우호의 상징 이상인 혈맹으로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중국 대표단이 방북하면 단골로 찾는 참배 장소로서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의 역대 지도자가 그의 무덤을 찾아 참배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북한 핵실험 과정에서 보듯 냉랭하던 북한-중국 관계가 어느 사이에 다시 막역한 관계로 돌변하는 것은 건국자가 아들을 보내 희생시킬 정도로 북한을 도왔다는 사실이 그 밑바닥에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와닝이 이 전쟁에 죽지 않고 북한처럼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다면 중국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적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자신이 죽은 후에 권력을 혈통으로 내려있지 않고 후계자들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고인물 아니고 오인물이었습니다.